안녕하세요. 한강 리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승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재산세, 아마 여러분들 구청에서 이거 받으셨죠? 재산세? 이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런 걸 한번 상식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도 부동산 하고 있지만 세법은 좀 너무 까다로워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부동산이 대충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된다라는 정도 개념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라는 거는 일종의 여러분들이 부동산,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는 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주택이 건물 아니냐라고 따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하고 건물을 분리하는 거는 주택은 예민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류가 되는데 건물은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과 주택을 분리해서 세율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좀 부동산과 같이 굉장히 값어치 나가는 물건들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러한 부동산 같은 이런 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유세다. 보유세는 이러한 재산세 말고도 뭐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역시 종합부동산세도 어떤 특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부동산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누구에게 부과할 거냐? 집을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에 소유자에게 부과를 할 거냐? 우리 세법상에는 6월 1일 날, 6월 1일 날 소유자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잔금이 5월 30일 날 치러졌다면 새로운 소유자인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거고 6월 2일 날 잔금을 치러졌다. 즉 잔금 치르거나 등기 친 날짜 중에 빠른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6월 1일 하면은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거죠. 단 하루 차이로 세금이 이렇게 누가 부담하냐라고 예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6월 1일쯤 되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흥정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되겠죠? 6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세금을 낼 거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속받았을 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한강 리치 부동산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드리거나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드리면 우리 신탁법상 신탁을 맡긴 경우는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관계로 등기부상 실질적으로는 위탁자가 그 부동산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부상에 수탁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도 토지, 그러니까 상가하고 주택이 같이 있을 때는 주택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분리과세, 물건을 건건히 예컨대 토지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세금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별도 합산이라는 것은 10개 중에서 어떤 건 특정한 거는 뭐 2개, 3개는 같이 합산해가지고 금액을 키워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부과시키겠다는 거죠. 종합은 뭐 되는 대로 다 긁어 모아가지고 파일을 키워서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토지도 보면 농지가 있고 임야, 목장, 공장, 공급용지, 영업, 사업용, 건축물, 뭐 여러 가지, 골프장, 뭐 무허가, 나대지, 잡종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일반인 경우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간략하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한 부분은, 좀 상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물은 그러니까 주택 빼놓고, 자, 주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반 우리가 사는 주택이 있고 별장이 있어요. 별장은 높아요. 4%. 별장은 세금이 4%입니다. 우리는 근데 주택은 0.1에서 0.4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작죠? 40분의 1 또는 10분의 1로 작거든요. 그 다음에 주택 이외에 건축물에는 뭐 골프장이라든가 골프 오락장용 건축물이 있고, 공장, 그 다음에 상가, 빌딩, 사무실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일반인들이 갖는 거는 주택하고 이 상가 정도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 0.25%,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0.1에서 0.4. 이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좀 더 살펴볼게요. 그
그 다음에 토지 구분도 있고 분리과세, 뭐 여러 가지 분리과세, 별도 합산과세, 종합과세인데, 자, 기본적으로 아까 종합합산과세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쉽게 해서 토지 금액을 전부 합쳐가지고 금액을 키워서 부과한다고. 그럼 뭐가 이거는? 약간 약간 좀 징벌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으로 그냥 땅만 사놓고 사업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매기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같은 경우는 영업용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분리과세 대상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칙인 거고, 분리과세 대상도 저율이 있고 고율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보면 농지가 다 그렇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농지 중에서도 어떠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되고, 목장용지, 공장, 임야 마찬가지입니다. 면적 기준으로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분리과세도 저율 있고 고율인데, 저율은 0.7%, 0.2%, 4%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여기 해당되는 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0.7% 농지, 목장용지, 임야 있고, 0.2%에서 공장용지, 공급 목적 등의 소유 토지 있고, 고율은 골프장, 고급락장. 자, 사치품이라고 보는 거는 4%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치는 4%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도 조건부 별도 합산, 무조건 별도 합산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별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박물관을 갖고 있거나, 뭐 야적장 갖고 있거나, 자동차 운전 교습장용 토지를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과세는 일반적으로 이제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해당되신 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비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는 거죠.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을 매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갖고 있다든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게 갖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용도로 보면 사도 같은 경우 도로라든가 뭐 이제 국어, 뭐 또 뭐 연못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천 제방, 묘지 이런 거는 부과하고 있지 않다. 자, 과세 표준이 중요해요. 이제 과세 표준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주택을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을 정해야 돼요. 과세 표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하는데, 자, 과세 표준을 어떻게 정하냐면, 토지 건축물 주택 같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 자, 시가 표준액은 뭐예요? 공동주택 가격이라든가 개별주택 가격. 이런 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종부세라든가 뉴스 기사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현재는 종부세가 80%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어찌됐든 우리 이제 이 시가 표준액으로 그대로, 시가 표준은 보통 세금을 매기기 위한 건데, 요거 시가 표준으로 하게 되면 너무 세금을 많이 내요. 세율이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낮춰주자라고 해서 할인해 주는 거죠. 얼마로? 주택 같은 경우는 60%만 정해 준 거. 예컨대 내 시가 표준액이 5억이다. 뭐 계산하기 편하게 10억이다. 그러면 60% 해주면 6억으로만 인정해주고 6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은 70%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60%, 토지 건축물은 70%다. 그래서 주택은 이제 많은 우리 일반인들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낮춰주고, 건물, 뭐 상가라든가 빌딩 이런 거 갖고 계신 분은 좀 70%, 토지도 70% 이렇게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있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우리 주택, 별장은 4% 하겠어요. 주택은 0.1에서 0.4까지다. 그리고, 상가 등 건축물은 뭐다? 0.25%. 맞죠? 0.25%. 그러니까 0.25%니까 곱해줄 때는 0.00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 4%인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제 중과세율은 이제 도시에다가 뭐 공장을 짓거나 그럴 경우는 5배까지 과세를 더 무겁게 하는 거,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재산세는 2번에 나눠서 된다. 7월 1일 날 한 번 내는 게 있죠.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번 내는 게 있고, 건축물은 나중에 9월 달에 한 번 내요. 또 주택은 보면, 자, 주택 절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나머지 세액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 얼마 이상은, 이하는 뭐 예컨대 50만 원이라든가 20만 원 이하는 한 번에 내는데, 보통은 주택은 이렇게 나눠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지 건축물 역시 이제 건축물은 상가라고 했죠. 상가는 한 번에 내겠죠. 7월 16일에서 7월 30일 사이에 한 번에 내고 나눠 내는 게 없어요. 주택만 7월 16일에서 30일, 9월
16에서 9월 30일 이렇게 나눠내고 상가라든가 건축물은 7월 달에 한 번, 토지는 9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나눠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은 원칙적으로 7월 달에 한 번 내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이 크거나 이제 국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어 내게끔 해서 9월 달에 한 번 더 내게 한다. 나 절반씩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토지는 9월 달에 원칙적으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통 징수 뭐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세금이 2천만 원이다. 2천 원이야. 근데 이거 뭐 우편 보내고 뭐 하면 그 2천 원 들잖아요. 그래서 2천 원 미만인 경우는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자, 신고 의무 쭉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시고 자, 세부담 상한선인데 이게 이제 주택 공시 가격이 원래 토지라든가 건축물은 150%인데 예컨대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올리긴 올리는데 무작정 올릴 수가 없어요. 예컨대 작년에 세금이 이 토지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 10만 원을 냈다. 세금을. 그러면 다음 달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와서 또는 건축물 값이 많이 올라와서 세금이 18만 원이 됐다. 그런데 그렇게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150%니까 그렇죠? 150%니까 전년도에 10만 원 냈으면 올해는 18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15만 원으로 그 한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15만 원 이상 올릴 수 없다. 그게 한도입니다. 세부담 상한선. 자, 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이하면 5%가 한도가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작년에 10만 원이었으면 올해는 10만 5천 원이 되겠죠. 올해 비록 이제 우리가 올해 막 20, 30%씩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기사 보면 세부담 상한선에 걸려서 얼마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작년에 10만 원이 나왔다 할지라도 올해는 한도가 10만 5천 원이다. 물론 재산세가 13만 원 나온다 하더라도 10만 5천 원 되고 자, 6억 이하는 110%. 그쵸? 6억 이하는 110%. 그 다음에 6억 원이 초과된 경우는 13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큰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더 많이 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지방세인데 이거는 아마 재산세액의 20% 맞죠? 재산세 납부액의 과세 표준액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예컨대 세액 부담이 예컨대 세금이 10만 원이 나왔다. 그다음에 20%이기 때문에 2만 원이죠. 여기에 이제 부가세로 뭐 붙는 거죠. 지방교육세가. 그다음에 변기세 뭐 여러 가지인데 한번 여기 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납부는 분할해서 나눈 경우 5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크죠. 그래서 나누어 내라 그 이야기고 45일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물납 같은 경우도 이제 물건으로 대신 내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지방세 중에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지역자원 시설세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있음으로써 그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자원 시설세가 꽤 비싸더라고요. 보면 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알아본 게 상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사당역 같은 경우 재산세보다 지역자원과 같은 상가인데 어떤 지역의 상가고 어떤 지역의 상가인데 상가가 예컨대 가격이 비슷한데 사당역에 있는 건 사당역에 있는 거는 굉장히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몇 년 전에 전화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역자원 시설세? 그래서 거가 뭐 소방이라든가 큰 마트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처음 접하는 말이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말인데 여기 보면 화재용 건축물은 2배예요. 대형마트 이런 건 3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오피스텔 건물 같은 경우 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상가 같은 경우는 이 3배까지 올라가서 그런지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아파트 단지 상가보다는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냈더라. 그게 뭐냐면 지역자원 시설세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쭉 보시면 되고 지방교육세는 아까 20%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요거 설명을 드리고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재산세 하면서 이건 좀 더 쓰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자 한번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예를 한번 들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예시예요. 예시. 자, 주택 하나, 예를 들면, 12억 4,670만 원 정도 돼요. 공동주택 가격이.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자, 12억 4,670만 원 정도 하는 공동주택 가격이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런 데 있다고 가정하면, 자, 요것에 아까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공동주택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 뭘 곱한다고 했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건축물이라든가, 즉 상가 같은 건축물이라든가 토지는 몇 프로? 70%니까 0.7을 곱하는 거고, 주택 같은 경우는 60%니까 0.6을 곱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너무 크다고 느껴지니까 이걸 좀 할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0.6을 곱할게요. 자, 주택 같은 경우는 60%니까 0.6을 곱해요. 그러면 12억 4,670만 원에다가 0.6을 곱하면 이게 금액이 될 거예요. 7억 4,880만 원이 돼요. 이게 과세 표준액이 되는 거예요. 자, 공동주택 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주면 이게 뭐가 된다? 과세 표준액이 됩니다. 과세 표준액. 자, 요걸 가지고 해요. 근데 과세 표준액이 뭐예요? 과세 표준액이, 자, 이건 뭐냐면, 과세 표준액이 이제 7억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어떻게 나눴어요? 3억이 넘는 경우, 6억이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3억 초과된 경우 이렇게 나눴죠? 6억 초과된 경우. 자, 요거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과세 표준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0.1%, 그 다음에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앞에 나온 이게 0.1%면 66만 원이잖아요. 6만 원에다가 이 6천만 원 초과된 금액의 0.15%, 그 다음에 1억 5천에서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나온 금액이 19만 5천 원이거든요. 여기에다가 1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0.25%, 그 다음에 3억 초과된 경우는 57만 원, 앞에 누적된 금액이 57만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진세 비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57만 원 더하기 3억 초과 금액의 0.4%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면 자, 3억 초과된 경우는 57만 원에다가 어떻게 보냈어요? 3억 초과된 금액의 0.4%. 자, 0.4%는 0.004가 되죠. 그쵸? 자, 그러면 57만 원 더하기 3억 초과된 부분이니까, 자, 아까 우리 공동주택 가격에서 0.6 곱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 0.6을 곱해서 7억 4,880만 원이 나왔으니까 요거를 여기서 3억을 빼야 되죠. 3억이 해당되는 만큼은 57만 원 이미 정해놨어요. 그러면 7억에서 3억을 빼버리면 4억 4,880만 원이 돼요. 요거를 얼마로 곱해요? 0.004 곱하면 179만 5,200원이 돼요. 자, 요거를 했어요. 자, 3억 초과된 부분을 0.4로 곱한 금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3억까지 금액은 얼마였어요? 57만 원이었죠. 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236만 5,200원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주택에 대해서 내야 될 재산세가 되는 거예요. 1년에 내야 될 재산세.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분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떨 때 한 번은 언제? 6월 15일부터 7월이죠.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또 두 번째는 나머지 236만 5,200원을 나누면 118만 2,600원이죠. 요거를 이때 한번 내고 또 요만치를 언제 내죠? 9월 16일에서 30일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요것만 재산세가 아니에요, 실은. 자, 여기에 재산세가 이제 이거 복잡한데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해 볼게요. 자, 재산세가 얼마였어요? 요 각각 2분의 1인데 나누면 118만 2,600원이에요. 자, 여기다 뭐가 있었어? 지역자원시설세 있었죠.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교육특세인가요? 20% 내는 거. 요것에 20%. 요 금액이 20%면 대충 얼마나 되나요? 해볼까요? 11만 8천, 118만 2,600원. 곱하기 0.2 하면 23만 6,520. 어려워요, 숫자가.
이 금액이 나왔고요. 자, 이 금액 나왔고, 이 금액 나왔고, 요 금액을 정해야 돼요. 근데 요 금액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뒤에 이 재산세 나온 뒤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재산세 뭐라고 됐냐? 자, 지역자원 시설세가 여기 있죠.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를 자, 과세 표준이 아까 우리가 7억 4천 얼마라고 했죠? 과세 표준이 600만 원 이하면 이 금액, 이 비율 0.04, 1,3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2,600만 원 이하, 3,900만 원 이하, 6,400만 원 이하, 6,400만 원 초과. 이렇게 되면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요거는 계산해봐도 제가 안 맞아요. 그래서 6,400만 원 초과된 경우 요거에다가 요거에서 0.12로 더한다라고 하는데 계산이 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해보셔야겠대요. 제가 오늘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공부를 하는 셈 쭉 해봤는데, 숫자가 안 맞아요, 저는. 그래서 어찌됐든, 요거는, 이제, 아까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숫자를 계산해 더해봐도, 여기 얼마냐면, 지역자원시설세가 5만 110원이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맞네요. 23만 6,520원. 요거는 맞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그 다음에, 도시지역분. 과세 표준의 0.14%네. 여기 보면 도시지역분은 과세 표준의 0.14%. 그러면 한번 과세 표준이 이거죠? 요것에 0.14%.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7억 4,880만 원. 7억 4,880만 원, 곱하기 0.0014 하면은 7억 4,880만 원 곱하기 0.0014. 엑셀로 돌려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이것도 나누기 2를 하니까 두 번 나눠서 내놔봐, 이것도. 나누기 2를 하면 52만 100 얼마가 나와요. 근데 52만 4,160원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다 더해보면, 요걸 다 더해볼까요? 그러면 요거 하나, 요거 지역 분분,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를 다 더해보면 118만 2,600원, 118만 2,600원 더하기 5만 110원 더하기 23만 6,520원 더하기 52만 4,160원 하면 대충 199만 얼마가 나와요? 199만 3,390원. 아, 맞네요. 199만 3,390원. 그러니까 대략 이 공동주택 가격이 12만 4,670만 원짜리는 대충 재산세 1기분이 이제 두 번 내야 되니까 거의 4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는 게 10월 달에 내는 게 199만 3,390원, 거의 200만 원이고 9월 달에 한 번 더 내기 때문에 한 400만 원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산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내라고 구청에서 날라오면 그냥 냈지 이렇게 계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오늘 하루 아침에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걸 한번 준비하면서 저도 새삼스럽게 공부를 했는데 숫자가 잘 안 맞아요. 보니까 계산이 번번이 틀려가지고 예를 먹었습니다. 엑셀로 하니까 좀 더 수월하긴 한데 이제 엑셀을 제가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 과세 표준 아꼈죠. 세율 했죠.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이게 3억 초과된 부분 이렇게 한다고 했고 건축물은 고급 오락장 4%라고 했죠. 이거는 0.25라고만 보시면 돼요. 0.25. 그 밖에 건축물. 여기에 이제 상가가 들어가니까 상가가 0.25%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상가도? 요거는 뭐 이게 재산세 주택처럼 막 미미한 부분이 없죠. 보시면 0.25%. 자, 상가는 0.25%니까 0.0025 곱하면 되겠죠? 자, 한번 예를 들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예시. 상가가 공동주택 가격이
4억 2,172만 8천 원짜리예요. 그러면은 요게 아까 우리 상가는 몇 프로 곱한다고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상가 개별 주택 가격이겠죠? 개별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격이 얼마냐면 4211 728 467. 이거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맞는지? 467. 자, 한번 같이 해보시게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혹시 갖고 있다는 상가 주택이 만약에 상가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에 몇 프로라고 했어요? 상가하고 토지는 0.7이라고 했죠. 주택은 0.6이라고 했어요. 0.7%니까 0.007. 아니죠. 70%니까 0.7이죠. 70%니까. 자, 상가하고 건물은 70%라고 했어요. 요것에 그러면 0.7이 되는 거죠. 그러면 421 728 467 곱하기 0.7 하면은 2억 9,520만 9,926원이 되네요. 자, 이게 과세 표준이 되겠죠. 과세 표준. 그냥 한 김에 해볼까요? 과세 표준에다가 얼마를 곱한다고 해서 상가와 건축물은 0.25% 그러니까 0025죠. 곱하기 0.0025 하면은 73만 8,024원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나눠내야 되겠죠. 2분의 2분의 1. 그럼 또 2분의 1로 쪼개야 되겠죠. 그 2분의 1 쪼개 되면 나누기 해볼게요. 2 하면 36만 9,012 이렇게 되는데 주택은 7월달, 9월달 나눠서 되는데 상가하고 건축물은 나눠내지 않죠. 한 번에 내죠. 그렇죠? 9월달에 토진도 한 번에 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눌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요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요 금액이 끝이냐? 아니겠죠. 자, 세금은 재산세는 74만 8천 한 24억이 나온다고 보면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요? 아까 말한 교육세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 뭐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도시지역분 이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관련된 게 있나? 자, 여기 보면은 저희가 계산한 게 대충 맞긴 하네요. 빨간색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것에 나온 금액은 738 020 이렇게 나오네요. 비슷하죠, 대충?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분, 이 도시지역분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413 290.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65,450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요것에 20%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금액이 14만 7,600원 나오네요. 요걸 토탈 합친 게 얼마냐? 136만 4,360원이 나와요. 이게 이 상가에 대한 재산세. 이거는 나눠내지 않죠? 이번에 한 번에 내는 거 끝나고 제3만 7월달, 9월달 나누고 상가는 7월달에, 토지는 9월달에 한 번씩 그냥 내버리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했고요. 선박항공기는 뭐 갖고 계신 분 하세요. 뭐 선박항공기 저는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대부분 사람들 안 갖고 있긴 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선박도 고급 선박 있고 그래요. 고급 선박은 더 높합니다. 아마 3%인가 돼요. 그리고 3억이한가? 그 기준이 뭐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할 거 다 했나요 이제? 다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을 자 쓰려고 이제 예시로 만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이걸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금을 할인받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장기 임대 주택 같은 경우 10년 이상, 뭐 또 8년 이상 갖고 있는 경우는 양도세가 일정한 요건을 해당되면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그래서 히트 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걸 제한하고자 하는 건데 그 외에도 우리가 재산 보유세인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혜택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나중에 제가 종합부동산을 강의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재산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즉 소형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형 임대주택은 재산세를 감액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면제 또는 감액. 다만 이제 일정 부분 이상인 경우 85해배 즉 34평 초과하는 경우는 재산세 감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세 감면, 보유세인 재산세에 있어서만큼은 주택임대 사업자가 34평 이하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먼저 그걸 볼게요. 자, 주택임대 사업자가 단기, 장기 공동주택을 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즉 매입도 해당되는 거예요. 건축도 되지만 매입을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에 2세대 이상을 2개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써야 돼요. 2개 이상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자 40해배 이상 아주 작은 거죠. 이런 경우는 100% 면제. 그 다음에 60해배 이하는 50%. 그 다음에 85, 34평 이하의 경우는 25%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임대주택이에요. 일반 임대주택. 그러면 장기 임대주택은 이곳에 더블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은 아까 40 이하는 100% 면제. 그쵸? 그러니까 재산세 안 내요. 조그마한 것들, 뭐, 원룸 같은 거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60해배 같은 경우는 75%를 해줘요. 그 다음에 85 같은 경우는 50. 아까 제가 85해배 이상 초과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둔다 해서 이거에 대한, 보유세, 즉, 보유세인 재산세를 감면해주냐? 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신규 분양뿐만 아니라 일반 매입분도 감면 대상에 해당되고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역시 최소 납부 세액제도가 적용되어 재산세를 100% 전액 감면다 할지라도 그 중에 16%는 세금으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85해배 초과 부분은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돼도 재산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에서 일부 혜택이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제가 양도세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85해배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장기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재산세 혜택은 없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의문되는 게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청에 물어봤거든요.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46평, 53평. 자, 우리가, 이거를 부부 공동명의. 그러면 요거는 남편과 부인을 하면 23평이잖아요. 그러면 85해배 이하가 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라면 이 재산 보유세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재산세는 공유인 경우에 각각에 대해서 그 절반을 또 내요. 그러니까 원래 한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세 내야 될 금액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부부인 경우,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는 남편과 부부에 각각 25만 원씩 나눠서 나와요. 고지서가. 그러면 이 35해배, 그러니까 85해배, 34평 이상 초과인 경우는 아예 세금 혜택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공동명의로 됐으면 이것도 나누어서 면적을 계산해가지고 이런 경우 46평이나 53평 같은 경우도 적용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85해배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세 관련해서, 즉 재산세 관련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일종의 보유세다. 즉 들고 있음으로써 매겨진 세금이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알 거는 이제 주택하고 상가만 볼게요. 자, 주택하고 건축물. 여기는 상가죠. 자, 기준은 주택은 7월달하고 9월달 나눠내고 건축물은 7월달에 한 번 낸다. 그 정도. 6월 1일 소유자에게 나온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주택은 뭐가 있었어요? 자, 과세 표준액. 과세 표준액은 주택 가격. 자, 개별 공동이라든가 개별 주택 가격이죠. 공동.
공동 또는 개별 주택가격에다가 뭘 곱했어요? 공정시장가격 비율. 자, 주택은 몇 프로? 60%. 현재 60%를 곱해줬습니다. 자, 건축물이라든가 토지. 이런 경우는 과세 표준액은 이것에 시가 표준에다 뭘 곱했어요? 70%. 그렇죠? 개별 주택가격에다 70%를 곱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금액이 뭐예요? 과세 표준이 나오죠. 그래서 과세 표준. 표준이 아까 뭐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억 5천 이하인 경우, 3억 이하인 경우 각 율이 다르죠. 0.1 뭐 0.12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3억 같은 경우 초과된 부분은 어떻게 썼죠? 이제 0.4%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쭉 나오는 계산 금액 있죠. 요게 재산세에다가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뭐 도시세, 도시지역분세, 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아까 도시지역분세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액이 0.14% 그리고 재산세 같은 교육세 같은 경우는 이 재산세의 20% 이렇게 해서 쭉 나온 금액을 7월 달과 9월 달에 2분의 1씩 나누어서 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건물은 한꺼번에 나온다. 그리고 이 70%고 세율은 0.25%인가요? 0.25% 맞죠? 0.25? 맞네요. 0.25%. 그래서 이 과세 표준액에다가 상가 같은 경우는 0.25%, 0.0025를 곱해서 나오는 게 재산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재산세가 저도 이제 나이 50 넘도록 제가 부동산을 지금 4년 차 하고 있는데도 신경 안 썼어요. 그냥 통지서 날라오면 내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재산세 앞에 보시면 이 뒤에 넘어가면 그 과세율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려둘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걸 직접 고민하면서 여러분 재산세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재산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뭐 제가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이 재산세를 강의한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하는 셈 치고 해봤고 저도 이렇게 이제 설명하다 보면 저도 이제 내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애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게 올렸으니까 비전문가가 강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려하셔서 좀 여러분들이 저를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부분은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이게 이제 재산세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더 궁금하신 분은 그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여기 주택 아까 뭐 토지라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시거나 좀 더 네이버에 그 다음에 또 국세청 이런데 물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거는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그 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하게 이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도 이 재산세를 공부하는 걸 기회를 통해서 저도 뭔가 좀 재산세에서 좀 느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